세상에 운이 오르내릴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보이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얼굴에 나타나며 이를 관상에서는 찰색이라는 특별한 빛으로 표현하지요. 오늘은 운이 상승할 때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얼굴에 새로운 균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그들의 눈과 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항상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입가나 눈에 그 흔적이 드러나곤 합니다. 삶이 무겁고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그 표정 속에서 약간의 불균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눈, 어깨, 걸음걸이 등 작은 몸짓조차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에 드러나는 인상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부자가 될 운이 찾아오면 우리 얼굴 또한 그에 맞춰 변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마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남들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먼저 알아챕니다. 부자의 운이 다가올 때 이마가 가장 먼저 그 기운을 받습니다. 이는 이마가 우리의 몸 중에서 기운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변화를 시작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나아지면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고 반대로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마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안을 하거나 화장할 때 이마를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고 밝게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귓불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귀 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관상학에서 귀의 색에 더 주목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귀가 밝고 혈색이 돌게 되죠. 특히 여성분들은 귀걸이로 인해 귓불이 자극받아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에게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습관은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네 번째,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온기가 부족하고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변합니다. 반대로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해진다면 이는 좋은 에너지가 찾아올 예감입니다. 눈은 곧 마음의 창입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눈이 얼굴 전체 인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미지 좋다 혹은 인상이 참 좋다라는 말은 결국 눈빛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 부자의 운을 얻기 위해선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입이 편안해 보입니다. 관상학에서 입은 그 사람의 운세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입이 안정되고 편안해 보인다면 부자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다면 가난이나 불행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을 단단히 닫기보다는 항상 부드럽게 다물고 양쪽 입술 사이에 약간의 틈을 두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자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표정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전 기운이 들어올 때 얼굴 관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만약 자신의 얼굴이 가난하고 불행한 인상이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을 먹고 그것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 결코 과식하지 말라는 주제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에도 시대에 유명했던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가 쓴 것으로 성공과 장수는 음식 절제에 있다고 가르치며 3,000명의 제자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술을 마시며 방황하다가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 범죄자들의 얼굴과 생김새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후 출소하여 관상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음식과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기 전까지 운세를 오롯이 얼굴의 외형을 통해서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직접 단식과 고된 수행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운명은 단순한 관상이 아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좌우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적게 먹는 것이 어떻게 부와 장수를 가져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과 실천 방안을 저자의 책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배가 완전히 차지 않았을 때도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발전, 행복, 그리고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라신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음식의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외모가 좋지 않더라도 행운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타고난 양만큼만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운 좋은 삶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결국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결과로 가정도 흔들릴 수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몫의 양을 정해오는 듯 하다는 이야기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음식에 대한 태도와 습관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제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키우는 사람은 작은 절제조차도 어려워합니다. 반면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은 선한 일과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절제는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비난과 원망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식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졌더라도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장기들이 약해지고 독소가 쌓여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자연의 원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위대한 미식가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의 범위를 좁히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자연에 가까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데 평소에 적절한 식사량을 지켜온 사람은 고통의 시기를 견디기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병에 걸리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곤 하지만 사실 사람으로서 운이 없는 이는 없는 법입니다. 운이 나쁘다는 말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 비로소 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누구에게나 행운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운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침을 맞이할 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새벽의 상쾌한 기운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기대하세요. 또한 음식을 잘 조절하는 습관을 갖추면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운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행운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행운과 불운은 결국 자신이 해온 것들로부터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베풀면 세상은 언제라도 그 은혜를 돌려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는 천재이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선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3년을 잘 지내면 막혀있던 운도 트이며 건강과 함께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 어떤 일이든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과 발전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 일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에 신도 없는 셈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잘 다스리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글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더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 하면서도
절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신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것들을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은 삶의 여러 면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절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금전적 통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능력으로 발전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와 자제력의 기초가 됩니다. 돈의 속성과 시장 학개론의 저자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성공에서 음식 절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가르친 책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성공, 행복과 행운이 그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가르쳐주는 이 책은 절제의 본질을 음식으로 설명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두고 일기처럼 자주 읽기를 추천합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아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제대로 섭취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중요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에도 시대의 유명한 관상가 미즈노 남복과 함께 저술된 작품입니다. 이 책은 음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성공과 장수가 먹는 것에 있음을 가르치며 수천 명의 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방탕하게 놀며 방황하다가 결국 감옥에 갔던 저자는 그곳에서 죄수들의 얼굴과 외모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출소 후 관상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저자는 음식을 제대로 알고 중요성을 깨우치기 전까지는 관상만으로 사람의 운명을 단정 지으려 했지만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외모가 아닌 음식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저자는 스스로 단식을 경험하고 험난한 여정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운명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게 먹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부와 장수를 가져다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실천 방안을 배불리 먹지 말라는 책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흔히들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른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지만 만약 성공과 발전, 그리고 행복한 가정, 건강과 장수를 염원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타고난 성향과는 별개로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저자가 말하길 먹는 양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좋은 인상을 지니지 않았어도 운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된 삶을 살며 그저 얼굴에 드러나는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단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평온하고 차분한 삶을 말입니다. 그러나 인상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주어진 만큼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내면의 불행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한 결과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음식의 양이 있다는 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습관을 생각해보면 저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절제를 갖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뜻이죠. 욕심과 탐욕에 휘둘리면 음식마저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절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욕심과 과욕 그리고 낭비가 따릅니다. 이는 성공을 위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주어진 것들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비난과 원망을 마음에 쌓아두며 음식을 함부로 대하면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결국 잘못된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병들고 독이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건강한 음식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미식가라도 나이가 들면서 소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일찍부터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장수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이 생기면 자연의 치유력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데 평소 식사량을 조절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병마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운이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행운이 주어져 있습니다. 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좋은 운을 원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침 시간은 특히 생기 넘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점점 더 많은 행운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행운은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운과 불운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 보답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런 원리는 천재지변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죠. 선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없다 라는 옛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3년 동안만 착한 일을 해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니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죠. 만약 이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이치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절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건강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먹고 싶어하는 동안 절제의 미덕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삶을 돌아보며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해로운 것들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력은 물론 충동 구매를 막아주는 금전 관리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또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과 목표를 향한 인내심의 근간이 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성공의 비결로 음식 자제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추천하는 책은 자제의 본질을 음식과 연결지어 독자들이 실생활에 자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단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읽어가며 자제의 원칙을 내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복하여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부와 성공,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죠. 긴장감 넘치는 서사와 감성적인 문장들이 어우러져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신의 삶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줄 이 책을 놓치지 마세요.